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들이 특히 놀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신 장군의 영감을 받아 만화책을 제작한 스티븐입니다. 슈퍼맨 망토를 두른 어린이, 배트맨의 최신 아크에 대해 토론하는 10대, 어벤져스, 옴니버스를 성서처럼 꽉 쥐고 있는 어른 등 팬들의 흥분된 수다가 공기에 가득합니다. 저는 미국의 만화가로서 수년 동안 잉크와 상상력으로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전설을 만들어내는 실물보다 더 큰 영웅들의 세계에 몰입해왔습니다. 스파이더맨과 원더우먼 같은 아이콘을 탄생시킨 나라, 슈퍼히어로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익숙한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망토를 두르거나 망치를 휘두르지 않는 다른 종류의 영웅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인 이순신 장군은 제게는 그 어떤 허구의 거인보다 더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제 인생의 불시착한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00년대 초반, 이순신 캠프 13, 나를 만나다라는 제목이 너무 난해해서 건너뛸 뻔한 작은 컨퍼런스에서였습니다. 저는 영감을 쫓아 메모장 여백의 스케치를 하고 있었는데 연사가 임진왜란 당시 단 13척의 배로 100척이 넘는 일본 함대에 맞선 조선의 제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필이 중간에 멈췄습니다. 100척의 13척, 1597년 명량에서 거북선으로 무장하고 적진을 뚫고 나간 이순신의 거북선을 묘사하는 대목에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만화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 일기에 기록되어 한국인의 영혼에 새겨진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마른 들판에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고 이순신이 바로 제가 세상에 알리기를 기다리던 영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니 시카고의 만화방이 배경으로 사라졌습니다. 크립톤에서 날아오르는 슈퍼맨, 고담의 그림자 속에서 고뇌하는 배트맨 등 영웅은 방사능이나 외계 행성에서 태어납니다. 이들은 우리가 두려움과 꿈과 씨름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는 초능력의 기원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그의 정신과 근성,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방패를 던지는 캡틴 아메리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왕에게 고문을 당하고 관직을 박탈당했지만 백성을 구하기 위해 다시 일어선 이순신의 이야기가 더 와 닿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어벤져스의 광택이 나는 판본을 손에 쥐고 있는 팬들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지만 토니 스타크에 맞설 수 있는 한국인 제독이 있고 제가 그를 그들에게 데려온 사람이니까요. 그 발견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제 안에 타오르는 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수년간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밤늦게까지 스케치하며 항상 다음번 대박을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다음이 아니라 영원했습니다. 그 컨퍼런스를 마치고 나오면서 거친 바다 위 대포 소리, 기암 위에 의연하게 서 있는 이순신,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병사들의 모습 등 머릿속이 떠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가면이나 비밀스러운 신분이 필요 없는 영웅, 스토리보드가 아닌 역사의 승리가 새겨진 영웅을 발견한 거죠. 그 당시에는 16세기 조선의 천재적인 해군 장수를 어떻게 마블과 DC에서 자란 미국인을 위한 만화로 만들 수 있을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시도해야 한다는 건 알았죠. 바람이 불어와 가게 밖에 포스터를 잡아당기며 저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시카고의 거리는 화려한 표지, 대담한 로고, 현대신들의 판테온 등 슈퍼히어로 숭배의 축소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순신은 초능력 하나 없이도 역경을 이겨낸 진정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자체 출판 이순신 2009년에 출간한 전사와 수호자는 저의 첫 번째 작품으로 이후 12만 5천 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저를 겸손하게 만들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날거나 주먹으로 벽을 뚫지는 못하지만 전략과 희생으로 세상을 바꾼 영웅을 만나게 될 팬들을 보면서 조용한 전율을 느낍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슈퍼맨과 배트맨이 법정에 서는 이곳에서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저는 시카고에 있는 제 책상 위에 연필과 종이,
그리고 제 생명줄이 되어준 책들로 뒤덮인 혼란스러운 공간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만화가 올리 콤판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만화책에 생생하게 구현하는 일은 제 경력에서 가장 힘들고 보람찬 도전 중 하나였습니다. 이순신은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상상할 수 있는 망토를 두른 십자군이 아니라 16세기 한국의 영웅으로 상상력 이상의 진실이 필요한 실존 인물입니다. 저는 화려한 판타지를 만들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13척의 배로 일본 함대를 격파한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펜을 잡을 때마다 역사 속으로 뛰어들었고 제대로 그려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여정은 조사로 시작되었고 그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전쟁 일기인 난중일기를 손에 넣었고 전투의 열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기록한 임진왜란의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훑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모든 항목을 꼼꼼히 읽으며 폭풍우와 교전, 전략에 대한 간결한 보고를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동시대 인물 중 한 명인 류성룡이 쓴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인 징비록이 있었습니다. 이 두 문헌을 상호 참조하는 것은 마치 도움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옛 한문으로 쓰여진 절반의 조각이 빠진 퍼즐을 조립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번역가를 섭외하고 역사학자를 수소문하고 지금도 소름이 돋는 명량의 전과 한산도 전투에 관한 구절에 밤새도록 밑줄을 긋기도 했습니다. 100여 척에 맞서 13척의 배로? 그건 통계가 아니라 직감입니다. 독자들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고 1597년 이순신이 전세를 역전시킨 명량 절벽에 섰습니다. 짭짤하고 날카로운 바람을 맞으며 대포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용머리 뱃머리를 가진 철갑옷을 입은 거북선이 적진을 뚫고 돌진하는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저는 추위와 경외감에 떨리는 손으로 이순신이 일본 함대를 가두기 위해 사용했던 울퉁불퉁한 절벽을 스케치했습니다. 1598년 이순신이 총탄을 맞고도 부하들에게 계속 싸울 것을 독려하며 전사한 노량도 방문했습니다. 그 여행은 휴가가 아니라 이순신이 살았던 세계의 흙과 바다에 제 예술의 기반을 둔 순례였습니다. 배의 곡선, 병사의 갑옷 무게, 상상 속 이순신의 피곤한 눈빛 등 모든 디테일이 중요했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와서 진짜 문제는 이 역사를 미국인들이 읽을 수 있는 만화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독자들은 마블과 DC의 빠른 속도감, 화려한 색채, 실물보다 큰 스케일의 만화를 보고 자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투박하고 느리지만 사실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을 뛰어넘는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군 전술가를 판매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밤늦게까지 스케치를 하며 책상을 초안으로 뒤덮은 채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만화 캐리커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독자들의 흥미를 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북소리, 수적으로 열세인 조선, 함대, 파멸에 직면한 이순신의 굳은 결심 등 드라마에 몰입했습니다. 거북선은 토니 스타크가 만든 것 같지만 역사에 뿌리를 둔 것처럼 뾰족한 선체와 대포가 튀어나오는 모습이 제 비밀 병기가 되었습니다. 셀프 퍼블리싱 이순신 2009년의 워리어 앤 디펜더는 믿음의 도약이었습니다. 돈, 시간, 잠 못 이루는 밤 등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죠. 저와 제 팀은 대형 출판사 없이 이순신의 이야기가 슈퍼맨의 이야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첫 번째 작품을 출간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한국인 제독을 보고 어깨를 으쓱할지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닌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곤 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명량, 한산도, 노량에서의 이순신의 승리는 허구가 아니었고 그의 희생은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순신에게 재능뿐 아니라 정확성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그 전투를 스케치한 그림을 벽에 붙이고 있자니 그 노력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후 12만 5천 부 이상이 판매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순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순신은 제가 만든 신화가 아니라 제가 발굴한 영웅이고 제가 그린 모든 것은 이순신에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만화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한국의 전설을 바다와 수세기를 건너 시카고 매장까지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고 여전히 다듬고 있습니다. 저는 시카고로 돌아왔지만 제 머릿속에는 뉴욕, 시애틀, 샌디에이고 등 미국 전역의 코믹 컨벤션에서 이순신 만화가 탄생한 장면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제독의 모든 것을 건 만화가 올리콤판인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스파이더맨, 데드풀, 원더우먼 등 수많은 코스플레이어들의 둘러싸인 부스에 있는데 제 테이블에는 이순신을 잡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사와 수호자, 2009년 이후 100회 이상의 행사에서 매진을 기록했고 12만 5천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팬들이 책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망토와 우주 전투를 보고 자란 미국인들이 진짜 영웅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전율입니다. 몇 년 전 시카고 코미콘에 처음 갔을 때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배트맨과 어벤져스의 거대한 전시물 옆에 이순신 만화책을 쌓아놓고 긴장한 채 테이블을 차렸어요. 제 부스는 그 혼돈 속에서 한 점처럼 보였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거라고 반쯤 예상했죠. 그런데 헐크 티셔츠를 입은 12살쯤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걸음을 멈추고 하드커버를 집어들고 명량해전으로 넘겼습니다. 아이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3척의 배로 100척을 이겼다고요? 진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의 거북선, 적을 막아낸 절벽,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아빠를 끌어당겨 책을 사러 달려갔어요. 그것이 제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이이의 현실에는 어떤 슈퍼히어로의 속임수보다 더 날카로운 고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뉴욕 코미콘에서 바이커 재킷을 입은 40대 남성이 이순신이 총을 맞고도 마지막까지 지휘하는 노량 장면을 읽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책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더니 이 사람은 울버린보다 더 강하네요. 발톱은 없고 배짱만 있죠. 그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미국인들은 슈퍼맨의 무적함, 아이언맨의 기술력처럼 벽을 뚫거나 소리보다 빠르게 날아다니는 영웅에 익숙합니다. 이순신은요? 이순신에게는 힘이 아니라 전략과 강철 같은 등뼈만 있었죠. 그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소음을 뚫고 나오죠. 시애틀의 팬들이 만화를 유물처럼 소중히 간직하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 라고 속삭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이 할 수 없는 충격파가 그들을 강타한 것이죠. 매진 행렬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소규모 컨벤션, 대형 페스티벌, 도서관 사인회 등 100개가 넘는 행사가 열렸고 매번 매진 행렬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곤 했죠. 샌디에이고 코미콘에서는 이틀 만에 매진되었고 부스 주변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으며 사람들은 재출간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책을 나눠주며 질문을 받곤 했죠. 정말 왕에게 고문을 당한 건가요? 그 거북선이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패널을 가리키며 이순신이 어떻게 유배를 승리로 바꾸었는지, 철제 가시가 달린 나무로 만든 전함이 어떻게 일본 해군을 격파했는지 설명했죠. 팬들은 대포 연기와 출렁이는 바다 등 예술적 요소도 좋아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에 더 매료되었습니다. 교사인 한 여성은 이런 영웅, 진짜 영웅이 더 필요하다며 학급을 위해 10권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걱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미국의 만화계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마블과 DC가 지배하는 슈퍼히어로 왕국입니다. 이순신은 타이즈도 없고 방사능 거미와 관련된 기원 스토리도 없으며 대부분의 팬들이 지도에 표시할 수 없는 16세기 나라의 제독일 뿐이었죠. 명량의 파도가 고담의 그늘에 묻히는 건 아닌지,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닌지 걱정하며 스튜디오를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은 단점이 드러날 때마다 사라졌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구매만 한 것이 아니라 연결되었습니다. 에메랄드 시티의 한 수의사는 이순신은 영광은 없고 오로지 근성만 있는 전시 지도자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의 한 청소년은 토르의 망치보다 더 멋지지만 이시어는 두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시카고에 서 있는 지금
저는 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봅니다. 제 뒤편 매장에는 배트맨 옆에 이순신 진열대가 작지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2만 5천 부 이상 판매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의 과거와 미국의 현재를 잇는 다리를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거물급 출판사가 아니라 망토 없는 영웅에게 기회를 준 사람이고 미국은 그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매진 행렬과 열광적인 팬들의 반응은 이순신이 슈퍼히어로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있으며 가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진정한 전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시카고 스튜디오에서 벽 너머로 도시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순신을 그린 만화가 올리 콤판입니다. 이순신 전사와 수호자의 만화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종이 위에 잉크를 넘어 제 영혼에 뿌리내린 사명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12만 5천 부 이상 판매된 것은 물론 대단한 성과이지만 저는 단순히 만화를 팔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이순신을 그릴 때마다 거북선 갑판 위의 강철 같은 눈빛, 포연이 휘날리는 이순신의 모습을 그릴 때마다 그의 이야기를 더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수르익이나 명성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책이 아닌 전 세계에 울려 퍼져야 할 한국의 영웅을 조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의 삶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호기심은 존경과 경외심, 사명감이라는 심오한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명량, 한산도, 노량해전 등 전쟁광이라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대담했던 이순신의 전투부터 시작했습니다. 13척의 배로 100여 척의 배를 상대하다니요. 이는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역사에 새겨진 도전입니다. 하지만 왕에게 고문을 당하고 보병으로 강등되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 지휘하는 그의 인간성에 매료되었습니다. 난중일기와 함께 앉아 번역본을 통해 그의 말을 더듬으며 지친 기색을 숨기고 부하들을 결집시킨 한 남자의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만화책의 비유가 아니라 리더십, 희생, 회복 탄력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우리는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소룡의 이야기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가능한 역경에 직면한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과거는 금관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옥상마다 이 이야기가 외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2012년을 강타하고 방탄소년단이 차트 1위를 차지하고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휩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싸이가 히트했을 때 사람들은 이를 우연, 기발한 일회성이라고 불렀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힘입니다. K-드라마는 넷플릭스 대기열을 가득 채우고 김치는 모든 마트에서 판매되고 한복은 패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순신을 차세대 한류, 이빨을 가진 문화 수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라팔가나 미드웨이를 능가하는 이순신의 전투 장면은 그 어떤 K-팝 영상보다 드라마틱합니다. 저는 그의 거북선을 스케치하며 오늘날 서울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만큼이나 역동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먼지가 쌓인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우리가 제대로 알리기만 하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미션은 개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슈퍼맨이 메트로폴리스를 구하고 캡틴 아메리카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벌이는 영웅이 등장하는 만화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이 감독은 그 각본을 뒤집었죠. 그는 서양의 전형이 아니라 한국의 영웅이며 성족이 배경이 없어도 용맹함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국 여행, 역사학자들과의 늦은 밤, 모든 돈을 쏟아 부은 이유는 바로 이순신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시카고의 아이들이 스파이더맨의 이야기처럼 이순신 이야기를 거래하고 LA의 어른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순신의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작진에게 미국인들이 조선의 제독을 마치 우리 사람인 것처럼 응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라고 말했죠.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고층 빌딩의 높이만큼이나 깊은 뿌리를 가진 문화, 강국으로서의 한국을 보여주는 변화,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한국의 들쭉날쭉한 해안선과 서쪽으로 펼쳐진 미국의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미국과 맞먹는 막강한 군사력, 외교력을 갖춘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미지는 과거 찬란했던 과거, 대신 K-팝과 BBQ에 얽매여 뒤처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를 바꾸고자 합니다. 저는 이소룡이 마블의 모조품이 아닌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팬들이 이건 알만한 가치가 있는 역사라며 자녀를 위해 피규어를 구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런던, 도쿄, 시드니 등 모든 곳에서 그 불꽃이 타오르길 바랍니다. 한류가 노래와 스토리를 팔 수 있다면 이순신도 팔 수 있고 한국의 위상을 트렌디한 수출품을 넘어 존경받는 유산을 가진 나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잡았으면 하는 횃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시카고와 서울을 잇는 전시, 한국의 근대적 부흥과 이순신을 연결한 다큐멘터리 등 다음 피치를 위해 메모를 적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모든 패널은 이순신을 보고 이 나라를 보라는 호소처럼 느껴집니다. 이순신의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에게는 만화를 넘어선 사명이 있고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모든 컨벤션에서, 모든 인터뷰에서 저는 시카고와 서울을 잇는 전시회를 꿈꾸며 이순신의 유산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만화책을 팔거나 팬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바꾸고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여러 세대에 영감을 준 영웅들의 판테온에서 이순신의 영원한 자리를 개척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군사적으로는 강대국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국제 관계의 주역이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야기는 종종 가려져 있습니다. 세계인이 알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는 K-팝, 드라마, 한류의 화려한 표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풍부한 역사, 회복탄 역성, 특히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등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 만화가 그 이야기의 전환을 돕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불가능한 역경에 맞선 리더십과 결단력, 불굴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의 등대로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공유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에게는 당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영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프로젝트의 빛, 의심, 불면의 밤 등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이유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제 인생을 투자한 것은 단순히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 동족을 위해 싸웠던 침략자에 맞서 싸운 이순신의 이야기는 알려질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벤져스나 스파이더맨, 배트맨 이야기를 주고받듯 이순신의 이야기는 전승될 가치가 있고 아이들 사이에서 거래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순신이 우리 모두가 자라온 가상의 영웅들처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유명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꿈을 가진 한 사람, 비전을 가진 한 명의 아티스트일 뿐입니다. 이 임무에는 저뿐만 아니라 역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역사를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기꺼이 투자하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공공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는 단순한 정부 연설이나 정책회의가 아니라 문화교류, 한 국가를 독특하게 만드는 이야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해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술가를 지원하고 번역을 지원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고정관념과 피상적인 요소를 넘어 한국의 과거와 고난, 승리의 진정한 깊이를 보여줌으로써 세계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순신의 이름이 세계 어느 위대한 역사적 인물과 마찬가지로 경건하게 불릴 날이 벌써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아이들이 슈퍼히어로 카드처럼 이순신 만화를 거래하고 모든 어린이가 이순신의 이름을 알고 인내와 명예의 가치를 배우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학교에서 이순신을 역사 속 무명의 인물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바꾼 영웅으로 가르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이나 일본뿐 아니라 뉴욕, 런던, 파리에서 이순신 전시회가 열리고 사람들이 이순신에 대해 배우고 그의 세계를 탐험하며 한국 정체성의 근간을 형성한 한 인물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실현 가능한 꿈이지만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다음 K-팝 앨범이나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형성한 스토리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문화기관,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힘을 인정하는 모든 개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인정을 넘어 투자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인이 이순신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번역이 필요하고 다음 세대가 어디에 있든 이순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순신의 유산을 기념하고 공유할 수 있는 행사, 축제, 컨벤션도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시카고의 군중을 바라보니 영웅에 대한 갈망이 느껴집니다. 세상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 희망을 주는 이야기,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믿게 하는 이야기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순신은 망토나 권력이 아니라 백성과 조국에 대한 확고한 헌신으로 정의되는 영웅, 바로 그 영웅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전 세계가 응원할 만한 진짜 영웅을 만들어 봅시다. 예술가, 외교관, 스토리텔러, 몽상가 등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호기심을 존경으로 바꾸고 이순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